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마음 가는 대로 해라라는 책입니다. 앤드류 매튜스 지음, 김유경옥 김, 데이원에서 나온 책입니다. 세상에 대한 뿌리 깊은 믿음을 바꾸면 삶도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즉, 우리는 믿는 대로 살게 된다는 것인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믿는 대로 살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어떤 믿음을 버려야 할까요?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모든 믿음을 버려야 합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지워 버려야 합니다. 믿음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고통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선 해야 한다는 단어가 들어간 믿음은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호의를 돌려줘야 한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야 한다. 내가 일을 잘하는 걸 남편이 알아줘야 한다. 사람들은 사랑을 돌려줘야 한다. 사람들은 좀 더 사려 깊어야 한다. 사람들은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러한 해야 한다 목록은 합리적인 기대의 집합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어떤 믿음도 없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동조하지 않고 호의를 돌려주지 않고 잘한 일을 알아주지 않고 사랑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그렇다고 해서 덜 존중받거나 덜 인정받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여전히 즐거울 수 있습니다. 현실은 해야 한다와 관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믿음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런 믿음과는 상관없이 흘러갑니다. 그렇다고 현실을 비난해봤자 언제나 현실이 이깁니다. 믿음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는 자식을 칭찬하고 선물도 많이 줘야 한다고 믿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나의 아버지가 칭찬도 선물도 주지 않는다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윽고 아버지를 바꾸고 싶어집니다. 이때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바꾸는 건 떠올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는 건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믿지 않고 그로 인해 더 행복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여 마음이 더 평온합니다. 세상 일을 다르게 바라보기 위해선 의지력이나 자신감 또는 뇌 수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용기를 가지고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다음번에 화나는 일이 생긴다면 내가 화가 나는 건 내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생각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그건 생각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돈을 불러오는 금전 철학을 갖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월급을 받건 안 받건 믿음이 성공을 만듭니다. 같은 회사에 다니고 같은 월급을 받는 8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산을 만들고 잘 사는 한편 다른 사람들은 고작 샌드위치를 사 먹을 때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합니다. 차이점은 그들이 버는 돈이 아니라 돈에 관한 믿음이 있습니다. 내게 필요한 만큼의 돈이 없거나 돈을 잃고 있다면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복권 당첨자들은 믿음이 어떻게 성공을 좌우하는지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돈이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복권 당첨자들은 수표를 받기 전보다 뜻밖의 횡재가 있은 지 2년 후 더 많은 빚더미에 올라앉습니다. 왜일까요? 나는 언제나 파산 상태야 라고 말하는 그런 믿음이 100만 달러를 순식간에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모님의 금전 철학은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은 벌기 쉽다. 우리는 언제나 금전적으로 여유롭다. 쓴 만큼 더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돈은 악의 근원이다. 우린 그럴 여유가 없어. 나무에서 돈이 열리는 줄 알아? 라고 말씀하셨는지 후자의 말이 더 익숙하게 들린다면 부모님의 금전 감각을 물려받고 현실에서 그들과 같은 고난을 떠안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편안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에 대해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 합니다. 일주일치 급여를 친구한테 빌려줘 놓고선 필요할 때 돌려달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깔끔하게 물어볼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내 돈 돌려줄래? 라고요. 직장이나 인간관계가 불편해지면 머지않아 떠나기 마련입니다. 돈이 불편하게 느껴져서 돈에 대해 말하는 것조차 떨리고 잘 받아들일 수 없다면 돈 역시 떠나갈 것입니다. 이건 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는 서툰 일을 회피하기 마련인데요. 인생에서 뭔가를 쟁취하고 지켜내려면 그게 편안하게 느껴져야 합니다. 돈을 벌고 지키기 위해선 돈과 친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려면 호사를 누려야 합니다. 세상이 날 대접하길 바란다면 스스로를 잘 대접해야 합니다. 구멍난 속옷을 입고 자신이 거물이라고 느낄 수는 없습니다. 프레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팬티에 구멍이 나도 괜찮아. 아무도 보지 못할 테니까 라고요. 하지만 자신이 알고 몸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 또한 우리의 기분에 영향을 줍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기분이 좋아지는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리정돈하는 일에는 일절 돈이 들지 않습니다. 지저분한 저택에 살기보단 차라리 원룸에 사는 게 낫습니다. 가진 것을 즐겨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흠집이 많은 낡은 플라스틱 그릇에 사과와 바나나를 진열합니다. 그동안 예쁜 그릇들은 찬장 안에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남자는 최신 볼보 차를 사더니 되팔 때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라며 낡은 침대보로 시트 커버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실용적이지만 아마 차를 탈 때마다 세탁물 바구니를 탄 기분일 것입니다. 아내는 나에게 많은 걸 알려주었습니다. 그녀의 철학은 자신을 꾸미고 영양을 공급하고 깨끗하게 집을 치운다면 축복받은 기분이 든다는 거였습니다. 모든 건 서로 영향을 줍니다. 우리의 걸음걸이가 말하는 법에 영향을 주고 우리가 옷을 입는 방법이 우리가 느끼는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호사를 누려도 됩니다. 사람들은 잘 지내는 일이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는 일과 무슨 상관이 있죠? 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에 상관이 있습니다. 풍족은 풍족을 불러옵니다. 성공하고 나면 쥐새끼처럼 사는 삶은 끝이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공하려면 성공한 것처럼 살아야 하고 지금 성공을 느끼고 있어야 합니다. 풍족함은 반드시 돈과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 방식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다리와 같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올라가기 위해선 현재 딛고 있는 계단부터 제대로 밟아야 합니다. 일이든 인간관계든 돈이든 그 무엇이 됐건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제대로 발을 내디뎌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단계를 해결합니다. 난 이 계단이 싫어. 다른 계단에 있고 싶어. 이 경우에는
한 발짝도 뗄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의 사다리가 좋아 보여. 이건 질투입니다. 이 사다리는 썩었어. 뛰어내릴 테야. 이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만약 공경에 빠졌다면 스스로에게 내가 어떤 계단을 밟지 않은 것인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삶이 정체되어 있다면 본인이 어떤 노력을 들이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태껏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공부도 하고 교우 관계를 돈독히 합니다. 제 일에 대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합니다. 그런데도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에너지 시스템과 같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순전히 자신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공들인 만큼 좋은 상황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면 더 이상 스스로 시스템의 제물이 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웃을 보고 우리는 말합니다. 어쩜 저리도 운이 좋지? 헷갈리겠지만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모두에게 똑같이 작용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낳습니다. 세상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면 멋지게 사는 사람들을 보곤 궁금해했습니다. 저들의 삶은 어쩜 저렇게 달콤할까 하고요. 그러다 그들도 어딘가에서 무언가로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 작은 단추가 다른 것으로 또 다른 것으로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너무도 제한적으로 사는데 그건 실수입니다. 원하는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자리를 거절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잡을 게 그것뿐이라면 그것이라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완벽히 익히고 나서 그게 다른 일로 이어지는 걸 보아야 합니다. 큰 일을 맡을 수 없다면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뛰어들어야 합니다. 기업인 존 맥코막은 친구인 닉이 어떻게 미국에서 첫 직장을 구했는지 사람들에게 들려주곤 합니다. 닉은 이민자였습니다. 돈도 없었고 영어도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접시 닦기 일을 지원했습니다. 사장과 면접을 보기 전 닉은 레스토랑 화장실에 들어가 그곳을 솔로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그러고는 칫솔을 가져가 얼룩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까지 타일 구석구석을 청소했습니다. 면접을 보는 동안 사장은 화장실에 무슨 일이 있던 거지라며 궁금해했습니다. 닉은 전 접시 닦는 일에 진심이에요 라는 의사를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닉은 채용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샐러드 담당이 그만두자 닉에게 요리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구할 일자리가 없어요 라고 말할 때마다 닉과 그의 칫솔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기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경력을 쌓는 과정입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가 다른 하나를 낳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훈련이 인생의 차이를 만듭니다. 훈련은 모두가 좋아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훈련은 커다란 차이를 만듭니다. 인생은 당장의 즐거움과 느린 보상 사이에서 맞춰집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대신에 공부하기와 같이 작은 일을 훈련하다 보면 역량이 잘 쌓여 큰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체육관 가기와 같은 작은 일은 건강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거하게 술을 마시는 대신 적게나마 $20씩 절약하다 보면 자신만의 아파트를 가지게 됩니다. 자기 훈련의 핵심은 강철 같은 의지가 아닙니다. 바로 무언가를 왜 원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빚에서 벗어나고 싶은
진짜 이유를 안다면 저축이 쉬워집니다. 본인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확신이 들 때 공부하기가 쉬워집니다. 또한 자기 훈련이 된 사람은 다른 곳에서 가르침을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스스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 나가기에 다른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합니다. 자기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외부에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스스로 훈련하지 못하는 사람은 흔히 명령을 들어야 하는 직업을 갖게 됩니다. 자기 훈련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은 팔다리가 꽁꽁 묶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확장의 첫 번째 법칙은 질서입니다. 무언가가 성장하기 위해선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꽃과 잘린 오렌지 그리고 나무와 벌집의 대칭면을 살펴보면 거기엔 규칙이 있습니다. 자연은 본질을 보존하고 쓰레기는 버립니다. 그걸 체계라고 부릅니다. 사업이 번창하길 바란다면 성공할 방법을 준비해 둬야 합니다. 삶을 꽃 피우려면 어떤 질서가 필요합니다. 프레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사무실은 엉망이지만 정돈된 엉망이라고 할 수 있지. 난 사실 매우 효율적으로 움직여.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을 들으니 프레드가 뇌 수술을 위해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의료진이 주사 바늘과 붕대, 낡은 병이 쌓인 곳에 서 있는 게 떠오릅니다. 그리곤 의사가 말했습니다. 안심해요, 프레드. 좀 엉망이긴 하지만 모든 건 완벽히 제 통제 아래에 있어요. 임무 수행이 필요한 곳엔 언제나 체계가 있습니다. 소방관은 늘 헬멧을 놓은 자리를 기억하고 구급대원은 정해진 곳에만 구급차 열쇠를 둡니다. 난장판 속에서는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파일 수납함을 정리하고 차고를 청소해야 합니다. 그러면 깨달을 것입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라는 말처럼 우리 주변 환경은 우리의 생각을 보여줍니다. 보통 집이 엉망이면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노력은 배반하지 않습니다. 영하 50도에서 꽁꽁 얼린 얼음 한 조각에 열을 가해 녹여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얼마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힘을 가해도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0도에 이르면 녹아서 물이 됩니다. 얼음이나 프로젝트, 경력 따위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도 아무런 진전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지 못할 뿐이지 이미 변화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에너지를 넣다 보면 분명히 눈에 보이는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이 법칙을 기억해야 공포나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나는 인생을 핀볼 게임으로 그리길 좋아합니다. 매 순간 나는 노력합니다. 책상을 치우고 책을 쓰고 친구를 돕고 그림 그리기를 연습하고 청구서를 지불하고 도전하고 실패합니다. 그때마다 나는 득점을 올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노력이 내 보편적인 신용에 쌓입니다. 다음번 보상을 타기 위해 얼마나 많이 득점해야 할지 모르지만 이 노력들은 즉각적인 결과를 바라기보다는 과정을 즐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가장 기대하고 있지 않을 때 빙고가 터집니다. 새로운 기회, 초대장, 수표가 날아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돈 버는 사람은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라는 책입니다. 한 주주지음 헤리티지 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돈을 벌려면 단순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돈도 위험해지기 때문에요. 이 책은 주식시장을 이기는 단순한 투자 원칙에 대해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자신의 경험과 함께 들려주는 책입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가 붙기 어려운데요. 투자든 인생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물의 흐름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노를 젓는다면 힘은 힘대로 들고 진척은 없습니다. 방향 없이 우왕좌왕하면서 빨리 성과를 내고 싶다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으면 속도는 붙지 않습니다. 속도에만 집착하는 투자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을 잊게 합니다. 길을 떠나려면 우선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주식 투자는 오래도록 가야 할 먼 길입니다. 100m 달리기를 하듯 가기보다는 자신이 어디를 향해 가기를 원하는지 생각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또한 무시할 줄 아는 것이 힘이 됩니다. 주식 투자 공부를 하기 전에도 나 투두 리스트를 생각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주식 투자를 위한 투두 리스트를 세우면 할 일이 너무 많아집니다. 예를 들면 주식 공부만 해도 그렇습니다. 주식 시장에는 변수가 생기거나 새로운 일들이 개입됩니다. 그렇게 밀려 들어오는 투자 정보를 다 공부하겠다고 결심하면 금세 질식해 버릴지도 모릅니다. 혹은 시간에 쫓기다 정작 중요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도처에서 쏟아지는 정보에 파묻혀 꾸역꾸역 공부하고 투자하다 보면 결국 계좌는 잘 알지도 못하는 종목들로 가득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나 투두 리스트를 가지면 서두르지 않고 꾸준히 자신의 속도에 맞춰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침범해 오는 요소들조차 현명하게 걸러낼 수 있습니다. 투자는 단기 경주가 아닙니다. 장기 전으로 가려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쳐내고 여유를 확보해야 합니다. 자신의 투자 성향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투자하다 보면 자주 모순되는 상황과 마주하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자신의 의도가 분명하다면 선택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것들을 다 우겨 넣는 투자를 하면 나중에는 이도 저도 아닌 괴 생명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심 의도를 정하고 투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중심 의도가 있다면 상충하는 믿음 속에 혼란을 느끼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우리는 사업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걸 배우지 않았다. 우리가 배운 건 그런 문제들을 피해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중시하는 의도에 집중하며 장기간 그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우리도 그처럼 자신에게 가장 잘 맞고 마음 편안한 주식 투자의 스타일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식을 장기적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투자의 변수들로 저글링하는 것은 장기간 성공적으로 이어나가기 어렵습니다. 사실 좋은 삶은 대단한 뭔가를 추구하기 이전에 멍청한 것, 어리석은 것, 잘못된 것 등을 피할 때 이루어진다. 즉, 주식 투자에서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안 할 때 삶은 풍성해진다라고 소설가 롤프 도벨리의 말처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현명함을 지녀야 합니다. 우리의 성공 투자를 가로막는 감정 기억이 있습니다. 상승장에 무리수를 둔 종목 선정으로 한순간 큰 부를 일궜다고 해서 자신을 투자의 신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또 투자에서 그동안 성공적으로 이어온 주식 투자가 어쩌면 운이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지나친 과시는 어느 한순간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늘 겸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정 종목의 약진을 예상하고 반복적으로 사고 파는 투자가 성공으로 이어지면 투자자는 쉽사리
자기 과신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강렬한 성공에 대한 기억은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는데 이는 자멸의 전조 증상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려면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피터 린치는 지금 이 투자금이 1년 이내 필요한 돈인가, 2년, 3년 내에 필요한 돈인가, 수십 년씩 장기 투자를 하면 돈을 잃기가 더 어렵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1년, 2년 내로 그 돈이 필요하다면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단언컨대 주식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어가는 중요한 기술은 열정보다 인내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치열하게 해야 할 일은 일, 공부, 그리고 삶이지 주식 투자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투자가 재밌다고 여긴다면 당신은 아마도 돈을 전혀 벌지 못할 것이다. 좋은 투자는 지루하다라고 조지 소로스는 말했습니다. 인내만큼 주식 투자에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기분은 나만의 고유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 좋은 방식이 나에게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의 성공 투자 방법이 나에게 완벽하게 적용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사람마다 좋은 기분을 느끼는 영역이 다릅니다. 누군가는 노래를 부를 때 기분이 좋고 누군가는 공을 찰 때 기분이 좋을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투자에도 수만 갈래의 다른 길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는 분명 다른 누군가가 정한 방향이 아니라 자기 기분을 가장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방향이 있을 것입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남들이 좋다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분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기분을 따라가다 보면 내비게이션처럼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투자의 방향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렇게 가야 투자를 즐겁게 오래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전문가나 달인은 그 과정에서 탄생합니다. 주식은 왜 내가 사면 떨어지는 것일까요? 정말 이상하게도 내가 사면 하락하고 내가 팔면 폭등합니다. 상승하고 하락하고 폭락하고 폭등하는 주식시장의 당연한 본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 마이너스 20% 정도인 상황에서 자신의 계좌가 마이너스 25% 내외라면 그냥 흐름대로 가게 놓아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때 뭔가를 더해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흐르는 강물을 힘겹게 거슬러 올라간다고 해도 투자자에게는 아무런 보상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또 하나 자주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때 절대 팔지 말았어야 했어 라는 말입니다. 주가에는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이 현재 가치로 환산되어 반영됩니다. 기정사실이 되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요. 뒤늦게 진입한 투자자들 덕분에 두세 달간의 상승이 이어질 수는 있어도 힘이 약합니다. 다시 말해 투자자들이 뉴스에서 보고 흥미를 느껴 주식을 사는 시점에 대주주들은 지분을 팔아치웁니다. 그렇다면 사후적인 것에 휘둘리는 편향에 맞서기 위해 투자자는 어떤 장치를 마련해야 할까요? 먼저 주식 투자의 의사결정을 기록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이 기록한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시황에 따라 의사결정을 번복하는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이 무분별한 투자를 감행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즉, 주식 투자를 기록하는 습관을 통해 내가 그 주식 급등할 줄 알았는데 하는 망상을 현실적으로 마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자신은 당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어리석어 보일지언정 그때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과거 자신의 노력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실패한 결정임이 판명 났을지라도 말입니다. 세 번째는 전화위복의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결국 나를 위한 일이었다고 해석한다면 행운을 허용하는 마음가짐 또한 가질 수 있습니다. 이성적인 투자자들 가운데는 운에 대한 언급을 금기시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철저히 실력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불확실성으로 점철된 주식시장에서만큼은 스스로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우월감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주식시장이야말로 인간이 가장 겸손해야 할 상대이기 때문에요. 지금의 투자 결정이 비극을 초래했다고 낙담할 필요 없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부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같은 선택을 했을 테니까요.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과거의 자신이 저지른 그 일이 앞으로 어떤 국면으로 펼쳐질지는 지금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계좌에서 쭉정이들을 걷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약한 종목, 가장 실망스러운 종목을 우선 매도하는 편이 낫습니다. 단기간에 큰 수익이 났다고 해서 주식을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고의 수익률을 보이는 종목을 단지 고평가되었다는 이유로 파는 건 좋은 투자가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성공이 앞으로의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아닙니다. 약한 기업이 강해질 가능성보다는 강한 기업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강력한 기업이라고 해서 항상 그 위치를 고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하는 기업 환경의 흐름을 반영해서 가끔 자신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뒤처져 있거나 핵심 제품과 서비스가 없는 기업 주식이라면 정리하면 됩니다. 팔지 말지 고민만 하지 말고 과감하게 쭉정이를 걷어내고 건강한 수목만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들어갈 때마다 기분 좋은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성공 투자로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